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와, 부장님.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나와봤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맨날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니까 항상 저희 둘뿐이 스튜디오였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 뵈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롭거든요. 새롭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짜 스튜디오에서 공부만 하다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체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센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노인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기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도 사실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하기는 좌식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너무 편합니다. 뭐 저희 집이니까요. 그렇구나. 저는 벌써 허리가 아픕니다. 저는 약간 쥐가 내리려고 하는데 어서 그러면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은 아마 노인 장기요양보험, 아마 백세 톡톡에서 예전에 아마 여러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이런 요양시설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통 주간보호센터라고 명명을 하는데 네. 이곳은 이제 제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하게 다른 서비스보다는 다른 곳 주간보호라고 붙어 있는 곳들은 주로 주간보호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모델은 이제 통합재가의 형태들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방문 서비스와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제가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애들로 좀 설명을 하자면 주간에는 유치원에 갔다가 또 집에 와서도 집에서도 애들을 같이 돌봐주는 그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이겠네요. 네,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집에서만 계속 집에서만 생활하시다 보면은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회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타인분들, 다른 분들과도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이제 필요한 도움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들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 센터에서 자신 있다 하는 곳 어디로 꼽으십니까? 저희들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증인 어르신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는 점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은 가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놀고 하면 그런 것들 전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건강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가는 곳이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양원은 가기 싫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몸은 불편하지만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갈 곳들이 이제는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증인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우리 주변에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경증과 중증을 좀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증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신 서비스들이 이런 그 신체 도움보다 는 의료 서비스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들을 연계를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사실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같이 서비스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인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전문 의료인들을 또 모시고 같이 상주를 해 계시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경증이랑 중증이랑 나눠져 있고 그럼 생활 공간도 조금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충족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중증인 어르신들과 경증인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시면은 상대적으로 경증인 어르신들에 대한 좀 뭐랄까 위화감 같은 것도 조금 있으세요. 나는 저 정도까지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 난 저 정도까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구분을 지으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경증과 중증도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특별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목적들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주간보라고 하는 지금까지 서비스들은 항상 뭔가를 도와드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해왔던 그런 서비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돌봄의 기본 목적은 자립지원입니다. 이 자립지원이라는 것들은 최대한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존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존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상생활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왜냐면은 저희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치료를 위한 목적들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들. 그래서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집단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는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이용자들의 신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 형태들이 소규모 그룹 형태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인지 재활이라든가 신체 재활로 나눠서 인지와 신체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해줘드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로는 거의 저희가 40여 가지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개별마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프로그램. 나중에 한번 저희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레드코드라고 하는 이런 아마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보시면은 천장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내려와서 이렇게 개활 치료를 하시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령 이용자들에게 맞춰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슬링 운동이라고 하는데, 슬링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라든가 낙상 예방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 센터의 특징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증과 중증을 좀 구분을 해서 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각기 좀 제공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직원분들을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활팀 팀장을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재활팀. 네. 재활팀이 이번 주간 보호센터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을 주로 평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신체적인 평가도 그렇고, 이분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곤란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평가라는 거는 네. 신체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체적인 평가도 그렇고 이제 환경적인 평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는 게 힘드시다 하시면은, 물론 저희가 기능적인 훈련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만성기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훈련보다는 조금 일어나실 때 높이가 있으면 일어나기 편하니까 그런 환경적인 높이를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손잡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조금 더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알려드린다던가, 가족분들 교육,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재활이라 하면 신체적인 활동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서 좀 넘어가서 플러스 어떤 환경까지도 조금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네, 그런 일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재활팀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팀이 그럼 맞나요? 재활팀, 케어팀, 운영지원팀이 있고, 재활팀에는 저 물리치료사랑 그리고 작업치료사 선생님 계시고,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고. 되게 저는 좀 젊으신 네. 제 또래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일반적으로 네. 주간보호센터에 가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이 대부분 계신가요? 다 젊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귀에 꽂고 계신 게 네. 저희가 방송할 때 귀에 꽂는 인이어, 그 네. 콜사인을 듣기 위해서 꽂는 인이어랑 그런 굉장히 것 같아요. 비슷한 어떤 걸 착용을 하고 계신데 네. 뭔가요? 네. 저희가 카메라에 이제 무전기를 착용을 하고 일을 하는데, 다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응급 상황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이제 부를 때 직원들 부르는 용도로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듣고 대처를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활팀에서 조금 하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궁금했던 게 네. 금방 저희가 들어오는 길에 어르신분들 식사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 식사하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하시고 앞에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재활의 일종인가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방금 보셨던 거는 이제 구강체조를 하신 건데요. 체조. 네, 여기는 이제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만성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게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런 구강체조를 통해서 식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줘서 식사하실 때 조금 더 잘 씹고 잘 삼키시고 사례 같은 거 안 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식사 전에 항상 하고 있어요. 와,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나오면 먹기 바쁜데 준비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이구나. 그런 배려도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 치료팀에서 네. 하는 또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저희는 일단 신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오셔서 웃고 떠들고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 조금 신체적인 기능도 더 좋아지시면 더더욱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레드코드라던가 아니면 뭐 드럼빅스 뭐 다 낯선 이름이긴 할 텐데 스무비나 뭐 이런 좋은 도구들도 사용을 하고 그룹을 다 나누거든요. 신체적으로 특별히 뭐 이분은 하체를 강화해야 한다면 뭐 하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진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네. 이런 자질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만 뭐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자질은 이제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평가도 하고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 최우선 돼야 되니까 필요한데 그거보다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떠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계속 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8시간씩 1년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조금 일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서로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청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